안녕하세요. 더 토익 입문실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조금 더 나은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DJ 김대중 인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으로 하듯이 이번 수업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토익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만점 100사회를 받으면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이 수업에다 다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생각보다 빨리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룰 내용은 토익 RC 문법의 관계사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웃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인문 실전반이니까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고 일단은 지금 확인하는 과정, 과연 여러분이 문제 풀 준비가 되는지 확인한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관계사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존재를 하죠. 자, 한번 큰 소리 말해볼까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부사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묶었는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뒤에다가 에버를 갖다 붙인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인문 실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가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맞추면은 앞으로의 공부 방향 목표인데,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관계대명사부터. 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 딱 하나인데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관계사 문제의 거의 8, 90%, 거의 대다수죠. 바로 관계대명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문제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되겠죠. 관계부사나 복합관계사를 언급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놓치지 말 것. 우리 관계대명사도 잡는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살짝 제가 나중에 나머지 관계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제일 중요한 관계대명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사실은 첫 번째 포인트가 항상 모든 문법 공부의 기본인데 여기 적어놨는데 뭐가 됩니까? 각 품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자,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거 잘해요. 이거 외우는 거 잘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품사가 들어갈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영문법 수업 도대체 뭘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영문법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품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다시 한번 뭐라고? 역할을 공부해서 여러분 잘하는 거 외우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문장에 들어갈 자리를 보고 인식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포인트도 관계대명사도 다른 품사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뭘까? 이것만 인식되면 문제 푸는 거 아주 공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관계대명사 문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요. 보통 5초 안에 끝나는 공짜 문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관계대명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위에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절 연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절 연결어가 뭐가 있죠?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요? 접속사. 다만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다른 품사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 있겠죠. 자리도 좀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플러스 되는 역할 때문인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달리 대명사 역할까지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정리가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친절하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앞에 loves라는 동사가 들어있는 뭐가 됩니까? 절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또 a가 동사가 되죠. 그럼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절과 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접속사 and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보시면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 그녀는 loves the things, 사랑한다는데 물건들을 사랑하는데 이 물건들이 포인트 잘 보세요. and 다음에 절에 they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물건들을 사랑하는데 그 물건들이 어떤 거냐? very expensive 하답니다. 무지 비싸대네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썼던 말 뭐 된장녀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여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접속사 and를 이용해서 자,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거 이제 우리부터 관계대명사 들어갑니다. 지금 밑에는요. 제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지금 합쳐놨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잘 보이죠? 자, 달라진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앞에 절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the things까지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뒤를 보시면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 이 they가 지금 which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거 and라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the things랑 똑같아서 지금 대명사로 바꿔쳐야하는데 어차피 명사를 대신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명사를 대신하는 것도 대명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and they를 합쳐서 지금 위치로 바꿔놔서 다시 한번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and 역할과 그 다음에 they라는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러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and 다음에 나오는 절은 they 다음에 비동사 나왔고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토익 시험에서 주격보호 자리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주격보로 형용사가 나와서 사실은 완전한 절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관계되면서 which로 절이 이어지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지금 they라는 애를 뺐거든요. 그리고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이 배운 거 우리 지금 문제풀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복습하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있다. 이게 공통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공통 내용인 대명사를 대신 뺐거든요. 그 역할을 얘가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가 사실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which와 더불어서 who, which, that은 자 거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자리가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필히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불완전한지 따라와서 하는 역할이요. 이렇게 쫙 묶여가지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자, 무슨 품사가 명사 수식하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형용사 절을 역할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뒤에 무슨 절이 따라온다?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조금 이어서 가봅시다. 마지막에 정리 들어가는데 자, the things라는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와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그 밑에 이 what이라는 애가 자, the things which라는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또 하나 좀 특이한 애, 어떻게 보면 반항한데요. what의 경우에는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먹어버렸죠. 그 안에 지 안에 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또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을 끌어오는 건 맞는데 똑같죠. 똑같은데 다만 얘가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게 문장 구조를 좀 분석하고 가면 자, 주어 she 다음에 loves라는 타동사 나왔죠. 보통 VT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타동사입니다.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목적어 역할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 위에 who, which, that절은 없어도 되지만 형용사절, 수식관 형용사절이니까 반면에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 명사절?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명사 역할하는 절은 빠지면 안 되겠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할 게 뭘 고민하냐. 이 내용이 정리가 됐다. 그럼 다음번에 고민할 건 문제를 풀어야 되죠. 다시 한번 실전반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까?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문제형 대표적인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관계사, 모든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 포함해서 문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역할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 연결어로 그 자리게 됐죠. 그게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접속사도 대표적인 절 연결하니까 자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절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절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간단하게 쓰면 자, 그냥 불절이라고 쓸까요? 이게 되시죠.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접속사 뒤에는 아까도 봤지만 완전한 절이 따라옵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다수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야,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가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관계대명사 모양,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관계대명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합니다. 되게 쉬워요. 그 관계대명사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딱 봐야 될 거는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 앞 그리고 바로 뒤만 보면요.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아직 이해 안 된 분이 있으니까 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관계대명사 문제는 바로 끝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오케이?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관계대명사 모양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선택 기준이 종류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가지 격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는 항상 볼 때 격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럼 어딜 봐야 되냐, 격은? 아까 앞과 뒤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과 뒤인데 관계대명사 뒷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뒤를 갖다가. 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뭐를 확인해야 되냐?
그 뒤에 절에 빠진 거 불완전한 게 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주격이 답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주어를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가 뒤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어야 되고 없는 걸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목적격이 답이다. 그럼 뒤에 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어딘가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필요한 절에 목적어가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할 거. 소유격의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유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걸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관계대명사든 대명사든 명사든 모든 소유격이 문장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다. 뭘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명사로 소유격에서.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리상의 특징은 일단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올 거라는 거. 이걸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조심할 게 목적격의 경우에도 사실은 바로 뒤에 명사로 주어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좀 자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소유격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어가 있다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 주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필요한 절에 목적어가 다 존재한다는 거. 그럼 목적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격이 소유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 빈칸 바로 뒤에 뭐가 있다? 명사 있다. 바로 뒤에 명사 나오면. 그럼 바로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에 얘기할 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소유격 뒤에는 가끔 완전한 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약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 소유격 뒤에는 완전한 절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력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네가 중에 어떤 종류를 골라야 될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를 봅니까? 관계대명사 앞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뭘 하게 되냐 이번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선행사까지 명사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 사람이 있다? 빙고. 그럼 후가 됩니다. 물론 양다리 걸치는 대시 있죠. 대신 사람, 사물 다 받으니까. 그리고 앞에 사물명사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위치 또는 대시 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마지막에 별도로 따로 노는 반항하라고 얘기했더니 앞에 선행사 역할은 명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 딱 하나. 뭐밖에 없다? what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빠진 걸 보고서 격 선택하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여러분이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럼 바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한 준비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건 이제 별도 얘기인데 굳이 관계사에 관련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팟5하고 6의 경우에 6의 경우에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 알려드릴게요. 항상 문제 풀 때 속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속도. 토익 RC는 문제 풀이 속도가 안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러면 속도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냐? 간단한데요. 가장 기본. 문제 푸실 때 절대로 문제를 먼저 확인하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 아래 주어진 A, B, C, D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보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정확히 답 고를 수 있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 풀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품사 상관없이 모든 5, 6 문제 항상 뭐로 시작한다? 보기 구분부터 시작한다. 보기 구분을 얼마나 잘하냐? 여기서 속도, 정확도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관련 얘기인데 위에 지금 바로 위에 언급한 뒤 보고 격 선택하고 앞 보고 종류 선택하고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포인트. 관계대명사 문제 뭐라고요? 5초짜리 공짜 문제입니다. 거꾸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매달 토익 시험에 관계대명사 문제는 하나 정도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다만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걸 놓칩니다. 그게 되게 안타깝죠.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문제는 여러분이 무조건 첫 번째 맞춰주셔야 되고 점수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바로 시간 벌어야 됩니다. 답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점수 벌고 시간 벌고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